허참례와 면신례, 신참이 고참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과거에 급제하면 신입관원에게는 허참례와 면참례가 기다리고 있었다. 허참례는 처음 관청에 나갈 때 치르는 예비 신고식이고 면신례는 정식 신고식이었다. 그런데 허참례가 끝나기 전까지는 동료 관원으로서 끼워주지도 않았다 한다. 또 면신례를 거치기 전까지는 관직 명칭도 없이 무조건 신례라 불렸다. 어이 신례야, 이리 좀 와봐라. 조정에서는 신례라는 말이 신출내기라 조롱하는 말투라 하여 여러 차례 그 말을 쓰지 못하게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아무튼 신례가 되면 허참례라 하여 선임자들에게 주연을 베풀어야만 했다. 이때 차리는 잔치 음식을 흔히 용두복미라 불렀는데 용의 머리는 생선을, 봉의 꼬리는 닭을 지칭하는 은어였다. 이런 허참례는 고관이라도 예외가 없었는데 관직이 아무리 높아도 처음 다른 부서로 가면 한턱을 내기 전까지는 제대로 아랫사람들에게 인사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심지어 아랫사람들은 함부로 고관의 이름까지 불러댔다. 이등병, 야 김병장, 언제 허참례 할 건데? 급기야 이런 일까지도 있었다. 성종 때 정이품에 새 벼슬에 부임한 변종이는 하급 관원들에게 갖은 수모를 당해야만 했는데 이유는 자신이 아직 허참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부하 관원들이 등청할 때 뜰에 나와 맞이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존댓말까지도 하지 않았으며 하급관리, 나 왜 불렀는데? 뭐 할 말 있어? 아예 그의 이름까지 불러대며 욕을 보였다. 하급관리, 어이 종이나, 나 먼저 퇴청한다. 사정이 이랬으니 변종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왕에게 일러 바치는데 전하, 더 이상은 못 해먹겠습니다. 관직을 그만두려 합니다. 성종, 아니 이런 고얀 일이 있나? 이로 인해 당시 하급 관료들은 모두 다 파직되었다. 하지만 곧바로 사관원 관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런 일로 파직까지 하심은 너무하옵나이다. 맞사옵니다. 이미 오래된 풍습인데 그걸 따랐다고 파직까지 하심은. 성종, 듣고 보니 좀 그렇구나. 이래서 파직된 하급 관료들은 모두 다시 복직이 되었다. 혹독한 면신례의 면면, 예문관대 사원부. 면신례는 내부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예문관이 특히 악명 높았는데 원래 예문관은 군기가 빡세서 서열이 다르면 같은 자리에도 앉지 못했고 선후배 사이의 내부 구타도 아예 허용되다시피 한 기관이었다 한다. 그렇다 보니 면신례도 가장 혹독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이랬다. 신참은 크게 잔치를 벌여 선배들에게 각기 기생을 한 명씩 안기고 최고참 관원에게는 기생 둘을 안겨서 좌우 보철하였으니 이는 원래 절에 불상이 양옆에 보살을 두고 있는 모습을 빗댄 것이었다. 그러면서 신례는 면신례를 통해 온갖 희롱을 당해야 했는데 뒷짐을 진 채 머리를 숙이고는 머리에 쓴 사물을 쳐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직속상관의 이름을 외우게 하였고 만약 관원과 직책을 물어 틀렸을 경우에는 똥물을 끼얹기도 했다. 시키는 대로 울고 웃게 하여 바보로 만들었고 갓과 옷을 찢어 흙탕물에 굴리고 온몸에 진흙칠을 하고 오물을 발랐다. 그렇게 장난을 치며 밤새도록 놀다가 노래를 부르고는 새벽에 헤어졌다 한다. 한편 관리들의 비리를 캐는 사원부 역시 내부 규율이 강해 면신례가 혹독했는데 신례가 들어오면 선배들은 맨 윗사람부터 차례로 아랫사람의 무릎을 주먹으로 때렸으니 오늘날로 치면 일명 줄빠따였다. 또 연못의 신례를 빠뜨려 머리에 쓴 사모로 물고기를 잡아오게 하고 부엌에 있는 거미를 잡으라 시키면서 시커먼 벽을 손으로 문지르게 하고 그 손 씻긴 물을 직접 마시게 하곤 했다.
그리고 신뢰는 면신뢰를 통해 선배들에게 술과 음식 그리고 기생 한 명씩을 안겨줘야 했다. 한편 선배들은 재물을 뜯어내고 잔치를 벌이고도 성이 차지 않으면 또다시 갖은 수단으로 신참들을 골탕 먹이곤 했는데, 대표적인 게 대궐 누각 지붕마루 위에 놓여있는 잡상 10개의 이름을 외우게 하는 것이었다.